네, 오늘장을 거울 삼아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멘토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장 멘토링 시간이고요. 오늘은 원업인베스트 이성호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성호입니다. 네. 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덕에 우리 증시도 갭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 정지 기간이 3일로 줄어든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기관 매수가 이어진 SK하이닉스도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수주 호조 소식에 현대중공을 비롯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고 증시가 다시 올라오면서 증권주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은 141억, 기관이 161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기차주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독일 법원이 노후 디젤 자동차 운행을 지자체가 임의로 중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유럽에서 디젤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바이오 쪽하고 IT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상승 종목 수가 828개, 하락이 333개, 지금 2.5배 정도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아주 기분 좋은,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갭상승 출발해서 양봉으로 지금 끝났고요. 코스닥도 오랜만에 쌍끌이 순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이 1183억, 기관이 1092억을 샀고요. 본격적인 상승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2월 9일에 기록했던 저점 2346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이 여기서 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일단 금리가 오르는 것, 금리의 상승은 경제 성장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자, 경제가 좋아지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감안했을 때 오르는 물가를 감안하면 금리 상승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금리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건 뭐 증시 악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최근 하락은 금리 상승이 잠깐 빠른 속도를 낸 데 따른 노이즈에 불과하다. 계속 빠르게 금리가 오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말이죠. 연준이 지금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PC 가격 지수라는 건데 이게 1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2017년 2월에 2.2% 상승 이후에 지금 계속 목표치 2%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미달하는 물가가 나오고 있다. 금리를 빨리 올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양호한 글로벌 지표가 계속되고 있다. IMF에서도 세계 경제가 2016년을 저점으로 2019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지난주 발표된 미국 지표가 다 양호했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명. 지금 이게 1969년 이후에 가장 적게 신청을 한 거고요. 보통 30만 명 이하면 양호한데 21만 명 나오고 있고요. 2월 미국의 제조활동 지수도 지금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 ISM 2월 PMI 지수가 전월 59.1에서 60.8로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58.5를 상회하면서 2004년 6월 이후 최고였고요. 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130.8로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 이렇게 미국 다 좋고요. 우리나라도 1월달, 2월달 이제 구정 때문에 좀 합산 수출 증가율을 봐야 되는데 이게 12%가 나왔습니다. 높은 기저효과 그리고 악화된 환율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 양호한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세 번째는 여전히 절대금리는 낮은 수준이다라는 건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이게 1.25에서 1.5%인데 진짜 한 발 물러나서 올해 4번 올린다고 하더라도 2.25에서 2.5%거든요. 과거 FRB의 어떤 정책을 봤을 때 중립적인 금리 수준이라는 게 참 조금 애매한 수준이지만은 보통 4%에서 5% 정도 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 4번 올려도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금리는 낮다. 또 네 번째는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 이제 멈췄죠. 그러면서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유럽 중앙은행인 ECB라든가 일본 중앙은행 BOJ,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이 세 곳은 여전히 양적 완화를 지속하면서 돈을 시장에다 풀고 있거든요. 양적 완화가 끝나더라도 시장에서 돈을 급격히 풀린 돈이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할 거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달러 약세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은 달러 자산에 대한 매수가 늘어나면서 빗달러 자산이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땐 증시가 약세고요. 반면에 지금처럼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빗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매수가 유입되겠죠. 그렇게 되면 증시, 특히 이머징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래서 더 좋다라는 거죠. 최근에 금리 상승, 이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또 인플레이션 지금 2%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두고 있는데 아직 이거를 훌쩍 넘은 나라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되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갈 경우에는 그만큼 경기가 본격적으로 확장된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금융시장이 특히 증권시장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추정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PER이 9.1배가 2,400인데 오늘 뚫었죠. 2,411. 잠깐 깨졌었고요. 12개월 선행 PBR로 계산했을 때 1배가 2,450입니다. 지금 이걸 밑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1배를 밑돈 기간이 그렇게 긴 적이 없거든요. 잠깐 깨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이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 신호가 강한 가운데 금리라든가 보호무역 이런 노이즈가 생기면서 미국이라든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조정폭이 이전보다 커지거나 조정 빈도가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상승하면서도 좀 흔들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너무 또 좋아할 필요 없이 좀 굉장히 당분간은 좀 이제 제한된 상승과 반락이 좀 계속되는 장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워너빈베스트 이성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감 전략 A 플러스 2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마감 전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